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나라 시간 10시 반에 CPI 발표를 하죠. 오늘 좀, 이게 시나리오가 좀 많이, 기대를 하는 시장 분위기가 최근 형성이 되고 있는데, 좀 잘 나와주길 바라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전년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저가 있는 상태에서, 높은 기저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게 또 얼마큼 올랐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맘때에서도 굉장히 그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저 때문이라도 조금 빨리 안정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겠고, 2차전지에 대해서 뭐 바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2차전지가 원래는 완전히 주도주의 성격을 팍팍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사실 이게 뭐 오는 건지 좀 뭐 그 소폭 바닥에서는 올라왔지만 이게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 건지 할 정도로 예전보다는 화력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수급이 조금 더 물론 이제 기저에 이런 테슬라가 워낙 폭락을 했고 이런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듯이 이 전기차가 워낙 고공행진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어느 정도 기울기가 살짝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시장의 불안함은 여전히 있는 전제하에 이런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 동의될 이유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삼성증권에서는 수급 정책이 불확실해서 2차전지주가 타격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일부 맞는 이유를 한번 보면 판가, 수요, 수급, 정책 관련 네 가지를 봤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은 2, 3개월 뒤 양극재 업체의 판가 하락으로 이뤄지고 그로부터 2, 3개월 이후에 셀 업체의 판가 하락으로 연결된다라고 됐어요. 최근에 리튬이 그래도 좀 하락했어요.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오를 때는 뭐 물론 수혜는 받지만 어느 정도 저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천천히 내려와 주고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양극재의 판가를 높여서 매출이 높게 가서 이 매출이 늘어나 보이는 효과가 당연히 매출액 신장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한없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매출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신장률 부분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 없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결론은 요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한국 정부의 반도체 세액 공제 이거 2차전지도 했죠. 근데 이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최근 워낙 이렇게 화제를 우리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살 게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한정되어 있는 굉장히 특수한 시장에서 반도체를 사면 사실 원래 달러가 많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가 활발해지잖아요. 그것들이 2차전지로 오지 않고 이런 세액공제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꽤 중요한 것도 있어요. IRA가 지금 계속 막 만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결국 결론은 이 3월로 미뤄졌어요.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미뤄지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좋은 방향으로 갈 거긴 한데 3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못 움직이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왜냐면은 미국 지금 LNF도 얘네들이 이 RARA 세부 시행령들이 확실히 나와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뭐,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수입을 허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오케이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는데 왜냐면 몇 년 뒤에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잭팟 같은 것들이 좀 덜 나오고 이런 것들 이후에 결정을 미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뭐 이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드우드를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린데 그 레드우드랑 사실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 IRA 때문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드우드가 되면은 너무나 좋은 것은 모든 양극재나 모든 공장들이 현지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공장을 짓게 되면 실제 공장이 착공되면 1년 반 안에 이렇게 실제 빌드업을 할 수 있지만 램프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외국 그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승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환경 승인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뉴스들이 나왔죠. 오늘하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성일 하이텍이 독일 전처리 공장의 승인 앞두고 잡음이 있다. 뭐 정부가 불충분하다, 공청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이런 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공장에서 배기가스가 인체에 유해한 독소 물질을 어떻게 제거할지, 낮은 굴뚝이 허용할지 이런 것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 포스코 케미칼하고 GM 합작사는 이 환경 인허가를 획득을 했죠. 그래서 2024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착공을 23년도 중반기에는 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타겟이 2024년, 25년에 주로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월 12일 날 양극재 공장 설립한다고 나왔지만 이게 또 뭐 승인 절차 하면은 거의 1년을 또 허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이 LLF 레드우드 쪽은 레드우드가 이미 다 승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속도전에서 좀 앞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좀 늦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될 것 같아요. 결국 25년 타겟으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뭐 LNF가 너무 느렸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지금 이미 다 뭐 착공했는데 착공도 안 했어요. 다 이게 이런 인허가 획득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 거고 사실 이 뉴스는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텔레그램에도 제가 올린 글들도 있는데 한번 좀 잠깐 그것들하고 좀 참고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죠. 발표가 지금 어저께 밤에 제가 블룸버그 보다가 이게 트위터 보다가 빨리 발견했는데 인도네시아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은 저도 아직도 사실 포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든 틀리든 지금 일단은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은 출처의 뉴스는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고 아직 3월 달에 아마 3월 1일 날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인도네시아가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당연히 이런 자원 같은 것들이 많아서 셀이나 메가팩 만드는 것은 당연히 얘네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조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희망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도네시아 다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노조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 되냐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노조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해결하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봇도 있고 얘네들이 공장 무인화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런 테슬라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노조 예를 들어서 새만금 지역 같은데 여기에 헛물 켜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부지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무인화 비율을 굉장히 높여서 그것도 지금 짓는 것도 아니고 발표하면 3년 뒤 정도에 또 지을 거 아니에요. 그때쯤이면 이런 로봇도 좀 더 개발이 확대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공장을 만들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런 자동차의 밸류체인들이 부품이 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샤시 해야 되지, 유리 해야 되지, 반도체 갖고 와야 되지, 바퀴 갖고 와야 되지. 전 세계에서 이거 조합해서 수집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장점들이 너무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원도 그렇고 여기 값싼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위치도 좋죠. 여기 오른쪽으로는 인도, 위에로는 베트남 이런 것들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도 있고 여기 시장 자체는 너무나
이런 고급차가 들어오기는 이렇게 아직은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해야 되고, 결국은 인도의 시장 때문에 들어오는 거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의 한국하고 인도하고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노사 문제만 없다면, 완벽하게 100% 거의 자동화된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도에도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한 번은 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에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뭐 빼박인데, 확률은 아직은 낮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 높게 보는 편이었어가지고 좀 실망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었지만, 조금 뭐 아직 뭐 확실한 뉴스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또 여기 얘네 투자청에서 말했죠. 아직은 그냥 진행 중이다,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 확실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고도의 전략으로 인도네시아랑 좀 잘 안 되다 보니, 물론 한국을 이제 레이스에다가 붙여서 인도네시아에게 더 좋은 조건을 끌어들이는 전략가의 모습을 보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는 완전히 큰 이런 정제네, 리튬 정제 사업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튬 정제부터 완전히 배터리를 전체 풀라인을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 여기에는 테슬라 파트 3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테슬라 파트 3는 진짜 메가 기가 팩토리를 뭐 10개 이상 짓는다는 건데, 국내 2차 전지에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멕시코하고 아시아 공장도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굉장한 그 미래 수요를 보고 있고, 현금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며, 더 큰 시장,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배터리는 당연히 그게 따라서 비례해서 확장이 될 겁니다. 여기서 뭐 사실 얘네들이 이게 뭐 GM, 르노 물류 문제, 이게 참 뭐 GM에서 일부 뭐 실형, 그 대표가 실형까지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선 문제는 여러분 많이 다들 뭐 주식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무인화 쪽으로 최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얘네에서 뭐 생가만금 얘기든 뭐 세제 혜택이든 이렇게 파격적으로 줘서 아직은 끝났지 않았다고 보고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가 텍사스의 확장을 또 했죠. 얘네들의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 이건 다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양극재하고 배터리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양극재는 사실 뭐 얘네들이 실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금 배터리도 제대로 만들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니까. 468 이게 장기적으로 얘네 사이버 트럭을 만들려면 엄청난 수의 4680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램프업이 되면, 이때쯤이면 뭐 1년 반쯤이면 얘네들 뚝딱 만들어 버리니까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하기 위한 포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하반기에 중반에 이런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출시할 거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저 2170 계속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엔솔에다가 대량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이버, 이게 사실 LNF 주주 입장에서도 하반기를 사실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또 자기네들이 4680도 어느 정도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4680 셀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량 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양극재 직계약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사실 LNF에서 이 대량으로 납품을 하는 그 포인트는 이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우어 위원인가요? 거기 리포트에서도 원래 23년 하반기 사이버 트럭을 중심을 해야 된다, 그런 논평도 많이 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제가 조금만 더 한번 뭐 짧게 보면은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왔죠. 블룸버그 소식들은 아직 나왔고, 리튬 가격입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에서 그냥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미트럭도 이제 조금 더 납품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아이드라의 여기는 이제 기가 캐스팅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다른 회사랑 달리 막 다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에 몇백 개의 부품을 한 번에 틀로 찍어내는 거죠. 그것을 이 틀을 만드는 회사가 아이드라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또 대량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 이제 머지않았고 이제 생산을 준비를 프로덕션 준비를 대량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다 너무나 나오고 있죠. LG 쪽에서의 카메라나 뭐 이런 유리 공장에서 납품을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속속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할 겁니다. 수요를 빨리 올려서 잘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때 용량 자체가 차원이 다른 용량이 들어가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2차전지 후방 사업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가프레스를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것도 다 기가 텍사스에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1월이니까 충분하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뻥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테슬라 미국에서 이것을 보면 미국 여기서 모델 Y의 재고예요. 여기에서 지금 입이 떨어졌었어요. 이게 연말에 할인을 대폭 크게 해가지고 재고 할인을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 7인승밖에 IRA 세제 7,500달러를 혜택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3는 받고 있는데 모델 Y는 7인승밖에 안 받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일반 SUV인데 5인승으로 충분한데 7인승으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5인승으로 테슬라 Y의 5인승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얘네들이 7인승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테슬라에서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까 해서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해결책을 트로이 테슬라이크에서 좀 제시를 했죠. 54,000달러의 모델 Y SR을 출시를 한다. 54,000달러면은 그 기준선에 딱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방안, 이건 사실 너무나 많이 내려야 될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7인승 옵션을 하려면 3,000달러가 필요한데 그것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것도 뭐 얘네도 마진을 깎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7개의 시트로 모델 Y 퍼포먼스 구성하다. 이것도 별로 안할 것 같고, 여기 솔루션이 하나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네, 뭐 배송 후 범위 잔금 해지 옵션이 있는 소프트웨어 제한 모델 Y SR을 54,000달러에 판매한다든지. 지금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로 나온 게, 얘는 처음에는 무게 때문에 SUV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 얘네들이 사실 이 서스펜션 높이 때문에 문제라는 SUV를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추가 장착을 해서 이 SUV를 인정을 받고 7,500달러 할인을 받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IRA 같은 경우 얘네들도 지금 다 완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많이 뭐 다른 나라 것들도 일부 SUV 모델인데도 못 받는 것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청회처럼 의견도 받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더 3월에는 더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것들은 소비자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 좋지는 않죠.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너무 길어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시 반 꼭 좋은 결과 있어서 불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